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규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간 담낭 췌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 간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하고 할 때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초음파를 했는데 이제 초음파상에서 지방간이 보이고 나면 이제 "지방간이 보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바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술도 안 마셨는데 왜 내가 지방간이냐." 근데 사실은 술도 원인이 되지만 우리가 인제 즐겨 먹는 뭐 밥, 떡, 면, 뭐 이렇게 달달한 음료수, 주스 이런 것들이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우리가 인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고요. 이제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남은 포도당은 간이나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또 우리 혈당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 또한 넘치게 되면 결국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당도 문제지만 사실은 과당이 더 문제거든요. 과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간으로 가서 간을 지방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쌀이나 뭐 떡이나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간을 만드는 국도로 가는 길이라 하면은 우리가 달달한 음료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에 뭐 이렇게 액상과다 이게 펌프해서 뭐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제 어떻게 보면 '지방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인제 정상간은 빨간색 인제 우리 그런 거 보시죠? 선지. 이런 거 선지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젤리같이 말랑말랑하면서 선홍빛이잖아요. 근데 인제 지방간은 간이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 보면 이건 사람의 간 조직 검사인데요. 정상은 이렇게 간 세포가 빨갛게 예쁘게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이게 뻥뻥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사실은 이제 지방이 차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염색하는 과정에서 인제 지방이 녹아내리고 빈자리만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 사람의 간세포,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인제 지방간이 심한 사람들의 인제 간세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간세포에 기름이 차 있다 보니까 지방이 차 있다 보니까 인제 염증이 있으면은 저희가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염증까지는 아니시면 인제 간 수치는 정상이지만 초음파에서 인제 지방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분도 이제 간세포에 이렇게 지방이 차 있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도 주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액상과당은 지방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쪼끔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제 초음파를 인제 건강검진이나 뭐 이렇게 초음파를 하다가 "간에 혹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간의 혹은 양성 종양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혈관종이 많은데요. 이 혈관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혈관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초음파 사진인데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초음파상에서 혈관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성 종양이라는 것은 암은 아니거든요. 암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혈관종은 간에 생긴 가장 많은 양성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안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매년 초음파를 해서 크기 변화는 쪼끔 보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내가 비형 간염이 있거나 시형 간염이 있거나 뭐 여러 원인에 의해서 간경화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간암의 위험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초기에는 혈관종이 간암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간암 초기에는 혈관종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CT나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인제 저희가 요거는 요 사진은 약간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약간 비전형적인 혈관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간암처럼 쪼금
어둡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초음파상에서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이러면은 이제 CT를 찍어서 확실하게 '아 이거는 양성이다.' 아니면 좀 암이 의심되는데 그럼 또 MRI나 뭐 조직 검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는 인제 여러분들도 많이 인제 워낙 광고에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셔서 "간 검사 좀 해 보겠다. 이 내가 필요한 게 간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인제 피로의 원인은 내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갑상선 항진, 저하 이 항진이든 저하든 둘 다 피곤합니다. 당뇨가 심해도 굉장히 피곤하고요. 빈혈이 있거나 이제 부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영양 결핍이 있다거나 또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잠도 못 자고 뭐 과로 또 암이 있어도 면역이 떨어져도 우울증이 있어도 굉장히 몸이 피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이 안 좋아도 피곤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할 수는 있지만 필요하다면 모든 걸 간 문제로 치부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런 간이 나쁘면 왜 필요하냐면 인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인제 우리가 먹은 에너지 탄수화물들이 인제 포도당으로 인제 우리 간에서 글리코겐은 저장이 됐다가 또 당이 떨어지면 인제 다시 포도당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에너지의 저장과 방출 시스템이 인제 주로 간하고 근육인데 간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힘이 없고요. 또 우리가 인제 간은 우리가 입으로 먹었던 것들을 모두 인제 해독하는 작용을 하고 특히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인제 간경화 환자분들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가 인제 단백질을 먹어서 내가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인제 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요. 그게 간에서 인제 유리아 사이클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요소로 인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해독 작용을 거치거든요. 근데 간경화가 생겨서 간암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어서 간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는 이런 암모니아가 제대로 해독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뇌로 가거나 해서 간성 혼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은 뭐 달걀 1-2개, 조개 1마리, 뭐 조개 반마리만 드시고도 그게 해독이 제대로 안 되면서 혼수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에 뭐 알부민 많이 뭐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간에서 알부민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나 그래서 인제 단백질 합성이 줄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굉장히 우리가 인제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간이 안 좋아도 필요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또 질문이 또 인제 우리가 뭐 여러 인제 뭐 피 검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건강검진 뭐 취업할 때 아니면 뭐 쪼금 뭐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인제 많이들 하시는데 간 수치가 보통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인제 40 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비유를 들으면 여기 포도 송이송이가 보이시죠? 이 포도 송이송이를 우리가 간세포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런 간세포가 파괴가 되면 이렇게 터지듯이 즙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간 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AST, ALT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간 효소고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이 인제 망가졌었을 때 이제 이런 수치들이 인제 피로 나오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인제 쪼금 높다고 해서 바로 치료하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60 이상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죠. 그래서 뭐 우르사나 고덱스 이런 것들을 인제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이제 먼저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인제 그 원인 인제 진단하고 원인부터 치료를 하셔야지 주구장창 인제 간 수치 떨어뜨리는 약만 드시면은 간 수치는 떨어질 수 있으나 약을 끊으면 다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치가 높으면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님께서 약으로 낮춰야 될 정도로 인제 간 수치가 높다고 인제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 수치가 높은 걸 치료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간 수치가 인제 높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어떤 내가 뭐 약물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이제 그런 뭐 약물이라든지 어떤 먹는 거 이런 것만 먹어도 이제 간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잠시 내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만 드셔도 간 수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주로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60 이상이면 약을 드신다는데 고 정도는 예민하신 분은 느끼는데, 이제 뭐 100이 넘어가거나 이런 인제 이러면 좀 느끼시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피로감, 뭐 소화불량 요런 것들을 좀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이제 엄청 높아지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치료를 안 하고 두시면은 그 원인이 보통은 간세포 염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지방간염이잖아요. 그럼 염증을 오래 두다 보면은 결국은 섬유화가 되고 간경화, 간암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간 수치가 뭐 두세 달 높았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지방간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간 수치가 높다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나도 모르게 뭐 B형이나 C형 간염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제 뭐 지방간 때문인지 술이나 약 때문인지 아니면 B형이나 C형 간염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처치를 하셔야지, 아니면 만성염증화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원인이 뭐든 간에 만성염증은 이제 섬유화가 돼서 간이 딱딱해지고 간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랜 기간에 있으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간 수치가 높다는 거는 간에 인제 집에 불이 난 거랑 똑같다. 염증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불을 끄고 보자.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높은 것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60 부터 약을 드린다고 했는데 뭐 60 에서 80 이상이 되면은 꼭 인제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일단 약은 드셔서 최대한 내가 간세포는 보호하면서 이제 원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보신 김에 "그렇군. 그러시구나."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음 시형 간염에 인제 요즘에 시형 간염 완치가 되고 약도 짧게 먹잖아요. 그래서 3 개월 약을 먹고 나았다는 말이 아마 완치를 하셨는 것 같은데, 직업상 술을 많이 마셨더니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저는 인제 뭐 인제 그냥 객관적으로 아주 쪼금 이렇게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라도 인제 간경화 인제 뭐 초기 간경화든 이제 어쨌든 간경화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 술을 입에도 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곤란하긴 해요. 이게 인제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인제 의사 입장에서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내가 시형 간염이 한번 있고 나서 완치는 받았지만 우리가 인제 쉽게 설명하면 불에 한번 대고 나면 이 흉터는 남잖아요. 이게 인제 다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 그런 지금 형국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 더 간경화로 잘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형 간염 완치는 했기 때문에 뭐 시형 간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치료하실 건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술을 끊으시고 이제 간 수치가 높다면 인제 간장 보호제를 드시면서 인제 고렇게 하시는 게 간경화를 더 진행을 안 하게 하는 거죠. 인제 저희가 인제 만약에 간경화는 인제 대상성, 비대상성이 있는데, 비대상성은 인제 뭐 복수가 찬다거나 이런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암에 훨씬 더 인제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술을 끊으시고, 또 인제 선생님께서 뭐 6 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하자, 뭐 아니면 3 개월이나 6 개월마다 피 검사를 하자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인제 또다시 저희가 인제 이야기를 하면, 또 인제 우리가 초음파를 해 보면
간 낭종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물혹이라는 표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간 초음파 사진입니다. 요렇게가 인제 쭉 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시죠? 이게 인제 물주머니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제 한자로 낭종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인제 고무풍선에 물 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양성이기 때문에 그냥 경과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물혹해도 인제 혹이란 단어를 쓰면 인제 환자분들께서 괜히 겁먹는 분이 있는데 전혀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인제 특히 뭐 B형이나 C형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인제 특히 뭐 대학병원 가시는 분들은 교수님께 말하고 "교수님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인제 뭐 예를 들면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밀크시슬이거든요. 엉겅퀴과 식물인데 이 주 성분 중에 하나가 인제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인제 저희가 그 간장 보호제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에 이 실리마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슬은 뭐 저희가 처방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고 옛날부터 드셨던 분들은 뭐 드셔도 되는데 내가 간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굳이 뭐 드실 필요는 없고요. 헛개나무 같은 경우나 인제 이런 경우는 아직은 이런 간 세포의 염증을 잡아 주거나 인제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 준다는 객관적인 의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좀 미흡해요. 그래서 특히나 인제 뭐 그전에 먹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음료수도 우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호식품으로 뭐 우리 커피 먹든 뭐 1-2잔 정도 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안 좋다고 해서 헛개나무 달인물이라든지 어떤 뭐 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제 그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인제 오히려 독성 간염으로 그 물질들이 이제 내 간을 인제 공격해서 오히려 더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런 분들 잘 못 봤는데 옛날에 제가 이 뭐 20년 전에 레전트 할 때는 인제 시골에서 오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비형 간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약이 좋은 게 개발되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인제 굉장히 비형 간염,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어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무슨 즙이나 뭐 군뱅이 또 뭐 버섯 그다음에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저도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기와의 이끼가 또 뭐 간에 좋다고 해서 또 그것을 뭐 이렇게 달여 먹고 또 간 수치 엄청 올라서 입원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뭐 간이 건강하신 분들은 뭐 드셔도 뭐 우리가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찾아 드시고 뭐 즙 내서 드시고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주신 약을 잘 복용하는 게 더 훨씬 낫고 인제 뭐 간경화 말기 아니고서는 그냥 음식물로도 인제 잘 할 수 영양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꺼벅님께서 간에 도움되는 음식으론 뭐 다른 동물간 드립 블랙커피라던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커피도 저도 가끔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게 가끔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면 뭐 커피에 뭐 어떤 그런 폴리페놀 성분인가 그런 것들이 뭐 간에 좋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인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객관적인 뭐 증거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문이나 찾지를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꺼벅님께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담낭으로 넘어오면 인제 또 초음파하면 인제 담석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담낭이 쓸개거든요. 그래서 이 인제 담낭에 돌이 있거나 혹이 있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은근히 저희도 검사하면 다들 좀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석이 있으면 인제 환자분들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이거 수술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우연하게 건강검진으로 복부 초음파하다가 발견됐다. 뭐 CT 찍다가 발견됐다. 이러시면 증상이 없으시면 일단 놔두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과 관찰은 그냥 놔둬도 된다. 수술 안 해도 된다. 뭐 약물 치료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인제 증상은 없지만 우리가 인제 "한번 수술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라고 권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인제 예를 들어서 고열이 나고 상복부나 명치의 통증이 극심하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런 인제 급성 담낭염이 엄청 심한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런 뭐 그냥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딱 우리가 초음파를 봤는데 돌이 3 센티가 넘는다. 이렇게 돌이 큰 경우는 인제 계속해서 인제 그 담낭 그 벽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자극을 주면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은 암이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낭암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 센티 이상의 인제 큰 돌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용종하고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쓸개에 담낭에 혹도 있고 돌도 있는 경우, 특히 인제 용종이 1 센티가 넘어가는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인제 그런 인제 암으로 진행하는 용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권하고요. 또 인제 담낭벽이 일부가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뭐 전체라든지 어쨌든 일부가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담낭암을 인제 그 진단하기 위해서 수술이나 더 추가 검사, 뭐 CT나 MRI, 내시경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수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어쨌든 뭐 선생님이 보시고 요기에 해당하면 한번 수술하시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 해 보시라고 인제 진료 의뢰서를 써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런 경우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많은 분들이 인제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담낭을 떼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인제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담낭의 인제 쓸개의 기능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사실은 담즙은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모여서 농축되고, 인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담즙을 담낭에서 인제 이렇게 쫙 쪼아서 인제 이 담즙을, 모으고 있던 담즙을 인제 소장으로 쫙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짜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낭을 인제 저수지가 딱 모으는 그게 없어졌으니까 간에서 만들어진 인제 담즙들은 그냥 계속 줄줄줄줄줄 이렇게 인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소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인제 고농도에 이렇게 많은 양의 담즙이 싹 인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쫄쫄쫄 내려오니까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또 계속 담즙이 뭐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계속 내려오니까 그 담즙 자체도 굉장히 우리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인제 뭐 복통이나 설사,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드시면 인제 원장님께 뭐 교수님께 말씀을 하시면 뭐 우르사라든지 아니면은 인제 그런 췌장 효소라든지 이렇게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처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런 약들을 드시면 쪼끔 견디기가 인제 편하고, 또 인제 수술하고 나선 초반에는 너무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인제 만약에 인제 이런 인제 우리가 담낭을 떼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하면 인제 '떼시는 게 더 안 낫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질문 잠시 한번 볼까요? 계실은, 김갱희 님께서 측면에 계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 계실은 이게 뭐 그냥 계실일 뿐이지 계시를 용종으로 오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종이라는 것은 어떤 대장 용종이든 담낭 용종이든 이것은 인제 공간으로, 인제 어떤 벽면에서 공간으로
혹처럼 튀어나온 곳을 용종이라 하거든요. 근데 개실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시골길에 아스팔트길 말고 시골길에 가면 이렇게 웅덩이에 푹 패여 있잖아요. 진흙길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보조개, 그러니까 우리 보조개처럼 뭐 장이든 뭐 위든 뭐 담낭이든 뭐 어쨌든 이렇게 푹 패여 있는 걸 개실하고, 개실은 암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운명은 핑계고님께서 담낭의 벽에 고정되어 있는 결석과 1.1cm 정도 되는 용종이 있다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몸에 이상 증상이 없는데도 의사분은 담낭의 결석과 용종이 동시에 있으면 담낭 절제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뭐 복강경 수술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수술 많이 하신 뭐 인제 병원에 가셔서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수술을 권하는 이유가 이제 결석과 용종이 있는 경우는 그 지금 용종이 1.1cm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 용종이 이제 담낭암으로 이렇게 발전할 확률이 리스크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제 뭐 대장 용종처럼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그 용종만 싹 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참 좋은데, 담낭은 아직 용종은 그냥 담낭 자체를 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명은 핑계고님께서 인제 수술하시는 원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수술 후에 뭐 합병증이라든지 잘 들으시고, 저라면은 만약에 운명은 핑계고님께서 저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제 뭐 대장 내시경 들어가면 우리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일단 용종 있으면 다 떼고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지금은 인제 그 용종이 담낭암에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떼시는 게 향후를 생각하면 훨씬 안전하죠. 그래서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비달님께서 만 51세 남자 당뇨가 있으시고 아버지께서 담도암이 있으시고 형님이 당뇨 절제술입니다. 음. 이거는 지금 일단 갈비뼈 밑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가 또 중요하고요. 특히나 오른쪽 갈비뼈 밑은 뭐 담낭이든 간이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인제 고열이나 극신 통증은 없지만 설사를 자주 한다는 거는 그냥 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인제 췌장이나 뭐 담낭, 간, 특히 췌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내과 가셔 가지고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뭐 초음파, 혈액 검사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다시 할게요. 그래서 인제 담낭 용종은 요게 쓸개거든요. 요렇게 이제 주머니죠, 주머니. 우리가 이렇게 담즙을 저장하는 주머니라 보는데, 이렇게 인제 담낭 강 안으로, 공간 안으로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담낭의 용종이다. 근데 얘가 담낭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암이 될 수 있는 애들은 뭐냐? 인제 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악성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권고를 합니다. 그 외에 인제 저희가 처음에 발견하면 한 6개월 뒤 그 이후로는 이제 1 년마다 계속 초음파를 보자고 하시는데요. 이제 크게 갑자기 커진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담낭 용종을 진단받은 게 50살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복통이나 살 빠짐, 자꾸 살이 빠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담석하고 동반이 돼 있거나, 그다음에 이 지금 요 혹은 이렇게 목에 있는 이게 요렇게 인제 우리가 누가 봐도 혹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제 이 사진은 저희가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단 내시경 초음파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가 담낭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무슨 요런 모양, 아이고 모양이 있죠. 이게 인제 요것도 담낭의 용종인데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뭔가
납작한 모양이잖아요. 요런 모양은 저희가 좋게 안 봅니다. 요런 경우는 암일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요런 식으로 정밀 검사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요런 용종들은 일단 모양도 인제 인제 무경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괜찮아서 뭐 크기를 보고 크기가 1cm 넘으면 이제 수술, 아니면 쪼끔 더 경과 관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인제 뭐 정밀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하고, 사실은 이제 담낭암은 인제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수술하는 게 최고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쪼끔 애매모호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서 정확하게 인제 어쨌든 수술을 해야지 담낭을 떼내야지 요게 있는 조직 검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군럭 님께서 "안녕하세요. 올해 국가검진 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트러블 때문에 민호 신청을 복용 중인데 검진 받아도 될까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크게 뭐 지금 그 약은 뭐 우리가 뭐 위내시경이 뭐 국가검진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뭐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복용 중단 안 하고 받으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담석 있다고 하는데 인제 우루사 먹으면 안 되나요?"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사실은 우루사는 아까 뭐 간 수치가 저희가 60 이상일 때도 저희가 인제 처방을 하고요. 또 아까 인제 저희가 우루사는 담즙을 좀 원활하게 분비하고 하는 역할도 있고, 또 인제 담석을 예방하고 용해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마운자로나 위고비 맞고 급격하게 살 빼시는 분들은 담석이 또 잘 생겨서 뭐 우루사를 처방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담석을 녹이는 역할도 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제 담석 용해요법이 뭐냐면 이제 담석을 약으로 녹이는 인제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아무나 하진 않고요. 일단은 뭐 급성 당뇨염이 없어야죠. 당뇨염도 없고 인제 뭐 담도염, 췌장염도 없고 일단 심각한 염증이 없고, 이런 심각한 염증이 있으면 이제 수술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돌도 작아야 됩니다. 돌도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담석은 이런 콜레스테롤 노란 요런 알게 된 콜레스테롤 담석인 경우는 이런 색소성 담석인 경우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 요런 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초음파 보면 좀 대충 구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런 경우는 우리가 우루사를 써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200 밀리그램 하루에 3번 먹게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장기간 먹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뭐 말이 좋아서 뭐 용해요법이지 뭐 크기가 더 안 커지거나 쪼끔 살짝 줄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뭐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지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쪼금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좀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드셔서 나쁠 건 없는데요. 어쨌든 이게 뭐 수술을 대체할 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게 담석이 쌀을 녹는다 요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많이 겁내시는 췌장인데요. 요즘에 제 주변에도 지인분들께서 췌장암을 진단받고 뭐 돌아가시는 분도 참 많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주제들을 한번 선정을 해 봤는데요. 제일 문제는 인제 사실은 저희가 췌장암을 진단을 받고 인제 막상 인제 대학병원으로 오시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수술이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수술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췌장암은 쪼금 무서운 병인데, 사실은 췌장암이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되냐면, 초기 췌장암일 때 증상은 제일 흔한 증상은 사실은 무증상이에요. 무증상이고 이제 이미 인제, 그리고 또 초기에 쪼끔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또 많거든요. 아예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약간 속이 더부룩하다? 뭐 요거는 우리가 위염이나 뭐 역류소 식도염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약간 다른 위장 질환하고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되게 좀 그냥 우리가 뭐 소화제 먹고 말거나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대표적인 증상이 황달, 그러니까 인제 요게 췌장에 인제 저희가 췌장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 쪽에 있으면 거기에 인제 담도를 눌려서 인제 소장으로 이제 담즙액이 못 가니까
대변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변이 이제 갈색인 게 담즙이 인제 섞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빌루르빈이 없으니까 이제 대변이 흰색이나 회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제대로 인제 소장으로 못 가고 혈액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공막이 눈이 노랗게 되고, 또 인제 소변으로 가니까 인제 소변색도 갈색으로 되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 통증,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대부분 이제 검사를 해 보니 췌장암이 인제 되고, 막상 인제 더 정밀해 보면 그냥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암 말기 이미 전이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인제 건강검진에서 인제 하는 경우는 뭐 요즘에 CA-99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다른 병원에서 인제 요즘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인제 검진센터에서 많이 하시고 오시는데, 특히 인제 CA-99이 높아서들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인제 특히 인제 뭐 CT나 초음파상에서는 췌장은 깨끗한데 CA-99이 높은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CA-99 이거를 가지고, 이게 인제 우리가 종양 표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저희가 췌장암을 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CA-99 경우에는 뭐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일 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난소나 폐에 문제가 있어도 이 수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한 뭐 병원마다 쪼금 오차는 있지만 한 37 정도를 정상 그거라고 보면, 뭐 쪼금 40 요 정도는 저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뭐 100이 넘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담도에 어떤 뭔가 이렇게 숨어 있는 종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MRCP라든지 MRI를 좀 정밀로 찍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CA-99 같은 경우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일단 CA-99 높으면은 인제 초음파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췌장은 등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는 저희가 인제 췌장을 완벽하게 볼 수 없어서 일단 인제 저희가 조영제를 넣은 CT를 찍어 보고, 특별한 거 없으면은 저희가 인제 뭐 한 달 뒤 뭐 아니면 석 달 뒤에 인제 다시 인제 추세를 계속 보거든요. 그 봤었을 때 인제 그 추세가 우상향이다,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추가 검사를 하시고, 만약에 인제 뭐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니면 좀 감소하는 추세다 하면 쪼금 더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사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일반적 건강검진할 때 루틴으로 전부 다 뭐 요 정도 하잖아요. CA-99 하고 복부 초음파, 아니면 쪼끔 더 하신 다음에 이제 복부 CT 이렇게 찍는데, 건강검진 CT 같은 경우는 조영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췌장에 뭐 1-2 센티미터 크기 정도는 놓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강검진으로 우리가 췌장암을 발견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 중에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 뭐 이제 사촌 중에 췌장암 가족력이 많거나 췌장암이 많거나, 그다음에 내가 이전에 어떤 뭐 술이든 담석이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만성 췌장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제 췌장에 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뭐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당뇨가 있거나 비만 환자, 특히 당뇨가 없다가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아니면 당뇨가 조절이 잘 됐는데 갑자기 당뇨가 너무 조절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췌장 검사를 한번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가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이라 하거든요, 췌장암에.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흡연이에요. 그래서 흡연이고, 인제 그다음에 당뇨나 비만 같은 경우는 비슷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이 우리가 이런 위험 리스크가 없다 하면은 굳이 우리가 매년 CT나 이런 거 찍어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위험이 있으면 증상이,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없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찍어 보시는 게 안전하고, 만약에 이런 위험이 고위험군이다,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뭐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고 뭐 이렇게 인제 당뇨나 비만이 있고 뭐 이러시면, 이제 뭐 집안에 췌장암이 있다 이러시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인제 뭐 인제 조영제 넣는 다이나믹 CT라든지 뭐 MRI 정도는 찍어 보셔야지 뭐 1-2 센티 되는 췌장암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시경 초음파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요런 것들을 한번 찍어 보시면 안전할 거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꼬마 곰돌이 1 살 님께서 "술, 담배 안 하는 게 건강에 얼마나 도움될까요?" 굉장히 도움되죠.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상대 위험도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술 드시는 분들은 뭐 췌장암이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뭐 몇 배 이렇게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술하고 담배는 굉장히 이런 소화기 쪽 암을 리스크를 올리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가 췌장암은 담배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연을 하시는 게 최고로 좋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란 쿠키 님께서 제가 해색변을 보긴 보는데 일반 변 사이에 해색변이 섞여 있는 느낌이고, 한 번 보면 계속해서 해색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한 3주 정도 뒤에나 보는데 이것도 췌장 문제일까요? 소화불량 등통증 심하진 않고 살짝 있고 갑자기 명치 아프거나 노란 변 보고 체중 감소도 있는데 해색변 보면 췌장 문제라고 얘기들 하시길래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회색변은 진짜 회색변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변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이 갈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소화불량이나 등통증도 심하진 않지만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조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는 환자분들에게 똥 사진을 좀 찍어 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주관적인 회색변하고 저희가 보는 회색변이 틀려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본인이 회색변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변을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내과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췌장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담도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계란 쿠키님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힘내자님께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개실에 있는데 개실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나요?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놔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에 물혹이 생겼다고 하는데 암인가요? 라고 많이들 요즘에 췌장에 물혹 있는 분도 제 체감상에는 굉장히 이제 고령화되고 건강검진에서 이제 좀 종합검진이라고 하죠. 저희가 뭐 MRI나 CT 포함되어 있는 이제 조금 고비용 비싼 이제 종합검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췌장 낭종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대부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췌장의 낭종이란 췌장의 이제 결국은 물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간의 물혹은 아까 제가 이거는 암으로 안 가기 때문에 거의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가 그것도 제가 한 20년 전인가 레이던트 땐가 임상 강사 땐가 어쨌든 애기 머리만한 간의 물혹이 애기 머리만큼 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간을 눌려서 주변 간세포를 눌려서 간 수치도 뛰고 이제 혹이 워낙 물혹이 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이 이제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복부 통증도 있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초음파를 보고 물을 빼내고 에탄올을 주입하고 이런 치료를 하긴 했는데, 보통 그런 분은 제가 그분 말고는 본 적이 없어서 보통은 그냥 뭐 커봤자 뭐 좀 많이 큰 분들이 뭐 우리가 뭐 골프공 정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증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놔두시면 되는데, 간의 물혹하고 다르게 췌장의 물혹들 중에는 일부는 이제 암으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에 물혹이 있다면은 일단 내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뭐 밥도 못 드시고 못 주무시고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얘가 무조건 이제 100% 암으로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물이 맑으면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약간 좀 끈적끈적하고 이런 점액질 종류의 이제 물혹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암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 다른 췌장의 조직에서 췌장암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서 의사들이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최근 내 유도산 점액 종양, 그러니까 IPM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액성 낭성 종양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췌장인데 이런 뭐 인제 우리가 만성 췌장염이 많은 분들은 이런 가짜 낭종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애성 낭종도 생길 수 있는데 요런 낭종들은 이런 벌집 모양의 낭종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런 인제 점액성이라든지 우리가 아까 유두상 요런 IPM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악성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의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이제 환자분들도 뭐 CT라든지 이제 MRI 인제 계속 이제 뭐 6 개월이나 1 년마다 찍으면서 계속 경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논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산병원의 송태준 교수님 연구를 들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IPMN이 있는 839 명의 환자를 10년 동안 관찰을 했어요. 했더니 인제 어쨌든 이 무록 자체가 췌장암으로 변한 사람은 15 명이다. 그러니까 1.8% 죠. 그리고 췌장에 그러니까 인제 이런 무록도 있으면서 나중에 시간이 10년 동안 보니까 계속 찍다 보니까 이렇게 췌장의 다른 조직에서 췌장암이 발생하더라. 이런 분도 지금 한 13 명 그러니까 1.5 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합쳐 보니까 이런 IPM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인제 조사를 해 보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경과 관찰을 했었을 때 총 3.3% 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위험하다는 인제 무록이 있는 분들이 이제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암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인제 저희가 6 개월이나 1 년마다 저희가 인제 찍거든요, MRI나 CT를. 그래서 고때 인제 예약한 날짜 잘 오셔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계속 잘 찍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인제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고만 찍자 할 때까지 인제 계속 찍으셔야는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고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인제 질문들이 "그러면 내가 아예 이 혹을 암 되기 전에 그냥 떼내면 안 될까요?" 하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다시피 요즘에는 인제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했더라도 인제 췌장을 건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제 합병증도 심할 수 있고요. 또 뭐 당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이제 암이 확실할 때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암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딱히 약 줄 것 없습니다. 뭐 이렇게 물이 덜 차게 하는 약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검사는 뭐 처음에는 뭐 6 개월 뒤에 한 번 더 보기도 하지만 보통은 1 년마다 뭐 CT나 MRI 교수님들께서 예약을 해서 찍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췌장뿐만 아니라 모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간이 안 좋으면 "간에 좋은 음식은 뭔가요?" 그다음 "췌장이 안 좋으면 뭐 췌장에 좋은 음식은 뭔가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좋은 음식보다는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췌장에 무리를 주는 뭐 아주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혈당을 확 올릴 수 있는 뭐 액상과당이나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인제 고탄수화물 그다음에 인제 뭐 가공식품 그다음에 뭐 햄, 소시지 그다음에 뭐 붉은 고기인데 막 이렇게 많이 태우고 막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튀긴 것처럼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자주 뭐 술을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그냥 일반 뭐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좋은 음식은 없지만 그렇게 뭐 너무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 너무 기름진 거, 너무 붉은 육고기 뭐 요렇게 너무 집중해서 안 드시면 되거든요. 뭐 술은 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암 말고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잘 이렇게 검사하시고 인제 관리하시면은 다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이제 즐겁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제가 네 질문 한 분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고 끝낼게요.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췌장암이랑 당뇨가 연관이 있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췌장암이 잘 생기고요. 췌장암이 있어도 당뇨가 잘 생깁니다. 그럼 당뇨가 있으면 췌장암 위험이 높아지고 반대로 췌장암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가 갑자기 인제 당뇨가 확 심하다 아니면은 인제 갑자기 당뇨를 진단받았다 이러면은
혹시나 췌장암이 있는지 하다못해 초음파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당뇨약만 줬다고 하면 반드시 검사를 해 달라고 하시고요. 제가 제 지인 중에 인제 지방에 사시는데 제 지인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제 그냥 당뇨 진단 받고 그냥 당뇨약만 드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제 고때 한번 인제 좀 초음파라든지 하셨으면 좀 어떻겠나 싶은데 인제 결국은 췌장암 진단받고 좀 결과가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내가 당뇨가 조절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거나 특별한 건 없는데 갑자기 안 되거나 최근에 갑자기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내가 췌장암은 없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